오늘은 1850년부터 1893년까지 살았던 프랑스 작가 기드 모파상의 단편소설 행복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소설은 해피리더 북튜브라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감상했고, 책에 나오는 문장들은 채널 운영자의 목소리로 소개합니다. 소설의 무대는 지중해 이탈리아 반도 서쪽에 있는 코르시카 섬이고, 노인이 그 섬에서 만난 어떤 연인의 사랑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저 섬에서 저는 한결같은 사랑, 믿을 수 없을 만큼 행복한 사랑의 전형을 직접 보았습니다. 프랑스를 떠나 이곳저곳을 여행하던 노인이 5년 전에 섬에서 만난 가난하고 소박하게 살고 있는 노부부에 대해 이렇게 묘사합니다. 아직도 태초의 혼돈 상태에 있는 세계. 급류가 흐르는 무수한 협곡들에 의해 찢긴 거친 산악지방을 상상해보라. 평지라고는 전혀 없고 화강암과 잡목숲이나 밤나무와 소나무로 뒤덮인 높다란 숲이 연이어 거대한 파도를 이루고 있을 뿐이다. 비록 산꼭대기에 바위무더기 같은 마을들이 가끔 눈에 띄기는 하지만 코르시카는 아직 경작인의 손길이 닿지 않아 황폐한 처녀지이다. 그곳 사람들은 조잡하게 만든 집에서 살며 손님에게 후하고 관대하며 헌신적이고 순진해서 나그네를 맞음에 인색하지 않고 자기들에게 아주 작은 친밀함만 보여도 변함없는 우정을 허락한다. 그래서 노인은 한 달 동안 세상의 끝에 와 있다는 느낌에 사로잡혀 그 멋진 섬 이곳저곳을 쏘다녔다. 마을에 도착한 다음 아무 집에 나가서 문을 두드린다. 그러고는 잠자리와 먹을 것을 청한다. 그렇게 해서 소박한 식탁에 앉고 소박한 지붕 아래에서 잠을 청한다. 다음 날 아침이면 주인이 악수를 청하고 나그네를 마을 끝까지 배웅한다. 어느 날 저녁 노인은 10시간을 걸은 끝에 어느 좁은 골짜기 후미진 곳에 있는 외딴 집에 도착했다. 조금만 더 가면 바다에 면한 낭떠러지가 나오는 것이었다. 그 외딴 초가집 주위에는 포도 넝쿨 몇 그루와 채마밭이 있었고 조금 멀리 떨어진 곳에 큰 밤나무 몇 그루가 보였다. 그만하면 연명은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노인을 맞아준 노파는 근엄해 보였고 보기 드물게 정갈했다. 지프로 만든 의자에 앉아있던 남자는 노인에게 인사를 하기 위해 일어섰다가 말없이 다시 앉았다. 노파가 노인에게 말했다. 저분의 결례를 용서하십시오. 이젠 아무 소리도 듣지 못하십니다. 82살이거든요. 그녀는 정식 프랑스어로 말했다. 노인은 몹시 놀랐다. 노인이 그녀에게 물어보았다. 코르시카 분이 아니시죠?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대륙에서 왔습니다. 하지만 이곳에 산 지 50년이나 되었죠. 보아하니 프랑스에서 오신 것 같군요. 그렇습니다. 혹시 파리에서 오셨습니까? 아닙니다. 낭시에서 왔습니다. 문득 엄청난 격정이 그녀를 뒤흔드는 것 같았다. 그렇다면 낭시에 사는 사람들을 많이 아시겠군요. 물론이죠. 거의 다 압니다. 그렇다면 생알레즈 집안 사람들도 잘 아시나요? 아주 잘 압니다. 제 아버님의 친구분이시죠. 아, 그러면 시르몽 집안 사람들은 그분들을 아십니까? 예, 잘 압니다. 그대 막내 아드님은 장군이 되셨습니다. 그러자 감동과 괴로움,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강력하고 신성하되 모호한 감정, 그때까지 가슴 깊이 감추고 있던 모든 것과
그녀의 영혼을 뒤흔들어 놓은 사람들에 대해 죄다 털어놓고 고백하고 싶은 어떤 욕구 때문이었는지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요. 앙리드 시르몽이죠. 그를 잘 압니다. 제 남동생이거든요. 노인은 너무 놀라 넋을 잃은 채 눈을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러자 문득 지난 일들이 뇌리에 되살아났다. 50년 전 노인이 살던 고장에서 부유한 집안의 딸 시잔 시르몽이 가난한 농부의 아들인 하사관과 사랑에 빠진 후 사라져버린 사건을 떠올립니다. 두 사람을 백방으로 찾았으나 종족이 묘연했다. 끝내 소식이 없자 사람들은 그녀가 죽었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노인이 그녀를 그 음산한 골짜기에서 만난 것이다. 부인께서 바로 그 시잔 시르몽 아가씨죠. 그녀가 머리를 끄덕였다. 눈물이 주르륵 흘렀다. 그러고는 오막살이 문간에 꼼짝도 하지 않고 서 있는 노인을 눈짓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저분이 그 하사관입니다. 순간 노인은 그녀가 그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으며 아직도 그를 매혹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음을 직감했다. 노인이 물었다. 그래도 행복하셨죠?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목소리로 그녀가 대답했다. 그래요. 아주 행복했습니다. 저분이 저를 행복하게 해주었죠. 단 한 번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노인은 한편 슬프면서도 그 사랑의 힘에 놀람과 경이로움을 느끼며 그녀를 바라보았다. 지체 높고 부유한 집안의 딸이 가난한 농사꾼의 아들을 따라 나섰다. 그리고 스스로 가난한 그의 아내가 되어 농사꾼의 삶에 적응하며 소박한 일상에 자신을 맞추었다. 그렇건만 여전히 그를 사랑하고 있었다. 거친 천으로 만든 모자를 쓰고 치마를 두른 촌여인이 되어 있었다. 나무로 짜맞춘 식탁에서 짚을 엮어 만든 의자에 앉아 감자와 양배추와 비계를 섞어 끓인 수프를 질그릇에 담아 먹고 있었다. 그리고 남편과 나란히 거적 위에서 잠들곤 했다. 하지만 그 남편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았다. 온갖 장신구도, 고운 피륙도, 우아한 복장도, 푹신한 소파도, 휘장을 둘러친 방의 향기로운 따스함도, 온몸을 포근하게 감싸 피로를 풀어주는 새털 이불도 그 무엇도 그리워하지 않았다. 그녀가 원했던 것은 오직 그 사람뿐, 그가 곁에 있기에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다. 그녀는 아직 젊은 나이에 세속적인 삶과 사교계와 자기를 길러주고 아끼던 사람들을 모두 버렸다. 그리고 그와 단둘이 그 거친 계곡으로 왔다. 그가 그녀에게는 갈망하고 꿈꾸고 끊임없이 기다리고 무한정 희구하는 모든 것이었다. 그는 그녀의 삶을 처음부터 끝까지 행복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었다. 노인은 그날 밤새도록 자기를 따라 그토록 멀리 온 여인의 곁에 누워 잠든 그 늙은 병사의 숨소리를 들으며 그 기이하고 소박한 사랑과 그토록 적은 것으로 이룬 완벽한 행복을 거듭 생각해 보았다. 다음 날 아침 해가 뜨자 노인은 노부부와 악수를 한 뒤 그곳을 떠났다. 나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신데렐라가 천하게 느껴졌습니다. 부잣집 딸과 의사, 판검사의 짝짓기가 더럽고 천하다고 느꼈습니다. 부유하고 여유로운 생활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고 가난하고 소박한 생활을 택하는 것은 멍청한 짓이라는 세상과 나의 편견이 천박하다고 느껴졌습니다. 소설 속 노부부의 삶은 아무도 선뜻 나서려고 하지 않을 좁은 문,
좁은 길입니다. 사랑밖에 없는 그 가난하고 소박한 좁은 길을 선택하여 평생 후회하지 않으며 행복하다고 말하는 노부부를 나는 감히 흉내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밭을 가는 어느 가난한 농부의 아내가 불렀다는 노래가 문득 떠올랐습니다. 나는 그 누구도 부러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아무도 나를 부러워하지 않아요. 감사합니다.